잘못하여 나누었던 2.6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식은 0.3 나누기 어떤 수를 했더니 2.6이 나왔다는 식이고, 받은 식은 0.3 곱하기 어떤 수라는 식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수를 구해야 하니까 잘못된 식에서 0.3 나누기 어떤 수를 했으니까 나누기를 어떤 수를 구하냐면 곱하기를 해서 0.3 곱하기 2.6을 하면은 0.78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수는 0.78이 되고, 그랬을 때 바른 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계산을 하면은 0.3 곱하기 0.78은 0.234가 되기 때문에 답은 0.234가 됩니다. 문장 순서에 맞게 식이 세워졌어요? 아니요. 0.3 나누기 네모가 2.6이래. 네. 저거 계산하면 0.78이 나와? 네. 어떻게 나오지? 0.78이 0.3을 곱하기 2.6을 하면은 그 0.6 곱하기 3 곱하기 6은 8이니까 그 0 곱하기 6은 0이니까 그냥 하나 올려서 18이 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0이랑 1 곱하기 0이니까 여기 0을 쓰면은 이렇게 더하면 0.78? 그냥 읽으면 0.78? 0.78이 나오는데, 문장을 읽어봐 다시. 뭐라고 써있는지. 어떤 수에 0.3을 곱해야 할 것을. 그래, 어떤 수에 0.3을 곱한대. 근데 너는 0.3에 어떤 수를. 나눴네? 식의 결과값이 근데 0.78이 어떻게 나오지? 아니, 그게 아니라 곱해야 할 것을 나누었더니라고 하니까 잘못된 식에 0.3 나누기 네모가 들어가고, 바른 식에는 어떤 수에 0.3을 곱해야 하는 거니까. 아니야, 잘못된 식을 다시 한번 먼저 읽어봐. 문장에 나와 있는 식하고 순서가 맞는지. 나누어지는 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3. 문장 첫 번째 뭐라고 써있어? 어떤 수에 0.3을 곱해야 할 것을. 나누었대. 어떤 수에 0.3을 곱해야 될 걸 나눴대. 0.3을 나누었다는 얘기잖아. 네. 어떤 수를 0.3으로 나눴다는 얘기야. 저건 0.3 나누기 어떤 수잖아. 네. 문장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 네모는 어떤 수 나누기 0.3. 그래. 응? 우리가 잘 봐봐. 지우지마. 어떤 수에 나누기 2를 한 값이 어떤 수 나누기 2를 한 값이 6이 나오는 결과물과 2 나누기 어떤 수의 값이 6이 나오는 결과물일 때 이 두 네모의 값이 서로 같을까? 첫 번째로 계산을 해봐. 나누기야. 첫 번째 네모 값 구해봐. 두 번째 네모 값 구해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번 식의 네모값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산은 가능해요. 근데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못해요. 이게 나누어지는 수보다 지금 몫이 더 크지? 네. 근데 나눠주는 근데 나누기를 해야 돼. 나눠주는 수가 이보다 거는 응. 작아야 되는데 응. 여기 나오는 잠깐 나누어지는 수가 이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가 이미 나누어지는 수인데? 아니 나누는 수가 응. 이보다 작아야 되는데 응. 근데 이보다 작으면은 응. 그 2 아니면은 1이 나오는데 응. 지금 몫이 여기니까 못 나와요. 그보다 더 작은 수라는 얘기지. 그보다 더 작은 수는 뭐가 있지? 1보다 더 작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었어? 소수. 분수 소수를 만들었어.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게 6이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네가 계산하기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 그대로 쓰고 얘가 나누기잖아. 반대로 넘겨주면 뭐가 돼? 부호가? 곱하기. 여기가 곱하기가 돼. 그럼 내용만 되겠지? 이거는 왼쪽으로 옮겨가는 거가 돼. 곱하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나누는 수. 아니 나눠지는 수요. 엥? 곱하기니까 여기 나누는 수가 되고, 나누어지는 수는 2가 되고 나누는 수가 된단 말이야. 그치? 얘는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뭐가 돼? 나누는 수. 나누는 수가 돼서 6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나누기 나오면은 곱하기로 바꾸지? 그래서 이걸 분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네모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요. 약분돼가지고 3이 된다고? 3분의 1이요. 3분의 1이 되는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식으로 지금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인데 이 결과물이 지금 0.78이래. 0.3 곱하기 2.6을 하면 0.78이 나오겠으나 지금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식 만드는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그 0. 그 잘
잘못된 식이 어떤 수는 0.3은 2.6이라는 거니까 어떤 수를 구하는 식은 0.3 곱하기 2.6에서 계산하면 0.78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는 0.78이 되고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계산하면은 0.78 곱하기 0.3을 해서 0.234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0.234가 됩니다.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도 0.3 곱하기 2.6을 하였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2.6 곱하기 0.3이 돼야 돼. 네. 이게 곱하기니까 결과값이 다르지 않은데 더셈 뺄셈이었으면 결과값이 달라지지. 네. 식의 순서에 맞게 계산을 해야 돼. 네. 되었어? 네. 자, 다시 1가지 3번에 얘기해보자. 이 문제는 1을 3번은 뭐죠? 이 문제는 2.04에 어떤 수를 곱해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3.71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산한 값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식은 2.04에 어떤 수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한 거라고 했으니까 2.04 더하기 어떤 수는 3.7이라는 몫이 나왔고 다른 식은 2.04에 곱하기 어떤 수를 해야 된다는 식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수를 구하는 식은 3.7 빼기 2.04를 해서 답몫은 1.67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수는 1.67이 되고 다른 식으로 계산하면은 2.04 곱하기 1.67은 3.406발이 되므로 답은 3.406발이 됩니다. 이 문제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했을 때 이 성분이 높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모양이야? 다 어떤 두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뭐가 있어? 삼각형 3개? 색칠된 삼각형은 2개고 색칠되지 않은 삼각형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이 5.5라는 성분의 길이를 그게 무엇인데? 높이요. 무엇의? 직사각형 높이요. 다시 말합니다. 직사각형의 높이는 이 성분 5.5cm를 두 개로 나눠서 이 밑변의 길이를 그 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두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눴어요? 아니요. 아니, 밑변 잠깐만. 밑변이 일단 설명해보세요. 그래서 5.5를 두 개로 나누면 2.75가 나오는데 왜 두 개로 나눠? 지금 이게 삼각형이 두 개니까 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같아? 네. 문제 조건에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합동이래? 아니요. 근데 왜 나누기를 해야 할까? 둘 다 직각이겠잖아요. 정확히 모르네. 어쩌면 5.5 나누기 2가 의미하는 게 뭐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값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저게 무슨 소리야? 5.5 나누기 2.
뭐를 의미를 하지? 직사각형 5.5cm가 직사각형 무엇? 직사각형이 무엇이? 직사각형 높이가 5.5cm인데 그 8점 그 가로의 길이가 8.4cm인데 그러면은 어 8.4에 5.5를 곱하면은 이 우리 지금 구한 답이 아닌 다른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뭔데? 그게 46.2라는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 46.2는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 지금 구하는 거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 4.61을 아니 46.2를 어 46.1을 두 개를 나누면은 왜 46.1을 두 개로 나눠야 하지? 색칠된 부분에 그 삼각형이 두 개니까 너의 설명으로는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좀 부족해. 왜 46.1을 절반으로 나누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걸까? 도움 필요한가? 네. 앉아보세요. 네 개의 각이 모두 직각인 거는 이 도형이 직사각형이라는 거지? 네. 직사각형에 색이 칠해진 부분의 넓이만 지금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일단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23.1이 나오는데 이거 왜 하는지도 지금 알아야 돼요. 응?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게 되면 사각형을 각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모서리 하나를 만들잖아. 네. 그럼 1번 넓이와 2번 넓이가 어떠니? 가로의 길이가 같고 세로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네. 그렇지? 그럼 여기도 위에 있는 삼각형,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에 평행하게 똑같이 이렇게 성분을 그려. 응? 그럼 이 전체 면적에서 1번 면적과 2번 면적의 합이, 아니
이런 면적이 합이 아니 이거 면적이 서로 넓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3번 면적과 4번 면적도 어때?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응?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돼. 5.5 나누기 2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길이가 5.5인데 이거를 절반으로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 직사각형에서 두 삼각형이 만나는 이 꼭지점에서 위에 있는 꼭지점과 아래 있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아요? 아니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건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누기 2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식은 아예 없어야 되는 그 식이. 이 식이 아예 없어야 아니 그 4.6을 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4.6이라는 게 나왔는데 삼각형이 그 점이 전부 나누면 두 개니까 두 개씩 나누니까 나누기를 하면 23.1이 때문에 그 답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쓴 5.5 나누기 2가 조건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이게 같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나누기 2를 했을 때 식이 그냥 저거랑 구하는 거랑 이거랑 구하는 거랑 뭐가 맞는 건지. 오, 너 질문 잘했다. 맞아, 그렇게 얘기해야 돼. 지금 이거 똑같은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가로가 3칸이고 모형이 지금 4칸이야.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지금 그린 이 두 삼각형이 만나는 이 꼭지점의 위치는 가운데보다 살짝 위에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지금 이런 삼각형인데 이런 삼각형이야. 근데 소리야 잘 봐. 네 식대로 따르려면 이 선분의 길이가 절반으로 나뉘어야 되기 때문에 모형이 3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이 중간에 꼭지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각각의 꼭지점으로 다시 연결을 하면은 파란색 삼각형하고 빨간색 삼각형이 지금 생겼지? 자, 파란색 삼각형이 1번이고요. 빨간색 삼각형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계산이 편하게 가로의 길이를 4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3이라고 할 거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그려야 돼?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 3 곱하기 4 나누기 2. 이 4가 삼각형의 높이가 되지?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6이 되지? 근데 여기 빨간색도 봐봐. 빨간색 삼각형은 밑변이 3이야.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4요. 맞아. 여기에서 밑변으로 이렇게 수선해가를 내릴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똑같이 3가 돼. 이것도 나누기 2를 진행을 하면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때? 같아요. 맞아요. 같아요. 응?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5.5라고 하였으니 삼각형 두 개가 지금 서로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높이도 지금 같은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면적이 같아. 이 밑변의 길이를 5.5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야, 결과물은. 이런 모양이 됐든 이런 삼각형이 되었든 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요? 같아요. 왜요? 여기 밑변의 길이도 같고 그 높이도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다만 여기서 나누기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번째 방법은 직사각형에서 전체 넓이 구해가지고 나누기 1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여기 지금 삼각형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 두 번째 방법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돼. 이해돼? 그러면은 5점 나누기 저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네. 이걸로는 지금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어. 아 못한다고. 왜 안 돼? 나누기를 못하니까. 나누기를 못하는 이유는 두 변의 길이가 다르. 같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야. 이번 한번 해결됐어? 다시 발표합니다. 처음부터 응. 이 문제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이 검은색으로 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46.2가 나오는데 응? 삼각형의 넓이가 46.2가 돼요? 잠시만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떤 삼각형? 아니 일단은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46.2가 나오는데 이 46.2를 그 46.2가 있는데 이 직사각형 안에 그 넓이 그 모양이 다른 한 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 밑변의 길이도 같고 일단은 이 검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8.4에 곱하기 5.5를 하고 나누기 2를 하면은 23.1이 나오는데 그 이 23.1은 이 검은색 삼각형을 두 개로 이렇게 검은색 삼각형을 기준으로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눴을 때 그랬을 때 그 위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이 있는데 그리고 아래도 3번 삼각형과 4번 삼각형이 있는데
36.2가 직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색칠된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설명이나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떤 설명이 초점이나 맞춰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어진 직사각형을 4개로 분할을 했잖아. 네, 1번하고 2번 면적이 같다며. 네, 3번, 4번 면적이 같다며. 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몇 번 면적? 색칠된 부분의 오, 넓이 이해받는 걸 그치. 사고 같은 면적의 넓이가 2개씩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 나누면 뭘로 나눠야 돼? 이렇게 1번하고 2번 삼각형과 3번, 4번의 삼각형의 그 면적이나 넓이가 같게 나눠야 돼요. 이미 같아요. 어, 설명이 필요합니까? 잠시만요. 이거를 이 직사각형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나누었을 때? 그 여기 5.5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그 선을 그어서 나누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이 전체를 이 직사각형 넓이가 46.2인데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은 23.1이 되는데 지금 같은 삼각형이 2개니까 그냥 2개씩 있으니까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23.1cm 제곱 센티미터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되게 발표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 설명을. 근데 어? 그리고 앉아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네.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46.2. 삼각형의 넓이는 23.1 그래. 나는 빼면 23.1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응? 이 길이 자체를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어차피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지금 5.5이거든. 높이는 8.4가 되는 거고. 됐어? 네. 보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주어져 있는 모양은 밑변의 길이가 7.8cm이고 밑변이 10.6cm고 이 내부에 마름모가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야. 이 마름모가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가 두 밑변과 아랫변을 연결한 게 서로 수직이야, 지금. 응? 그렇기 때문에 밑변과 윗변은 서로 평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외곽에 그려져 있는
모양은 사다리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내부에 있는 마름모의 넓이를 뺄 거야.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돼. 그대로 식을 쓰게 되면 10.6 플러스 7.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 되지. 이해돼? 네. 2하고 8하고 약분이 되면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18.4가 되고 곱하기 4가 되어서 73.6 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사다리꼴의 넓이가. 네. 안에 있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지금 바로 구해볼 건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마름모의 넓이를 빼면 되지. 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73.6 빼기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야. 대각선을 각각 마름모를 가질 수 있는 사각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가 될 것이고 세로가 되고 가로 있는 대각선의 길이는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의 가로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안쪽의 넓이만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에 나누기 2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9.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은 2하고 8이 약분돼서 4가 되고 73.6 마이너스 9.2 곱하기 4가 돼서 36.8이 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값이 36.8인데 이게 바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질문 없어? 네. 그래? 진짜? 네. 정말 없지? 나와요. 이 문제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색칠되지 않은 이 도형은 그 마름모이고 일단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랑 마름모의 넓이를 빼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마름모의 넓이를 뺀다고? 아니 그니까 사다리꼴 그 전체 이게 사다리꼴이잖아요. 그 사다리꼴의 넓이와 이 색칠되지 않은 마름모의 넓이를 잠깐만. A와 B를 빼요. 이게 무슨 말이야? A와 B를 빼요. 이런 소리잖아. 사다리꼴의 넓이와 마름모의 넓이를 빼요. 어디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넓이 빼기 마름모의 넓이를 아니 전체 넓이 빼기 색칠되지 않은 부분의 넓이를 빼면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넓이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윗변의 길이랑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8이니까 8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 2분의 1은 원래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0.6 더하기 7.8은 18.4가 되고 8 곱하기 2분의 1은 약분이 돼서 4가 되는데 그러면 곱하면 73.6이라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 색칠되지 않은 부분의 넓이인 마름모의 넓이를 빼면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73.6 빼기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괄호 열고 9.2 곱하기 높이가 8cm이고 나누기 2를 하면은 8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9.2에 8 곱하기 2분의 1은 약분이 또 돼서 9.2 곱하기 4를 하면은 73.6 빼기 36.8이 되므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36.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마름모의 넓이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나누기 2요. 한 변이요? 마름모에 생긴 변의 길이를 이용을 하여 넓이를 구해요? 한 변에 한 변이 어디야? 이 한 변이요. 그거 한 변이 아니야. 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3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다각형이 있을 때 외곽에 있는 3분을 이야기를 해. 아, 점선으로 두 점 사이를 넥으로 이었잖아. 네. 그걸 뭐라고 하지? 점선. 아니야. 지금 우리가 점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원래 실선으로 그리게 된다면 다각형은 내부에 생겨 있는 점과 점 사이에 있는 내부의 3분을 뭐라고 얘기하니? 내부에서는요? 이웃한 변. 아닌데? 사각형 그려볼래? 어디 그냥 빈 곳에 안테나 그려봐. 아유, 도형이 안쪽에 3분을 한번 그려볼까? 어떤 두 꼭지점을 마주보고 있는 두 꼭지점을 잇는 3분, 마주보고 있는 두 꼭지점을 잇는 3분. 아, 잘 들어봐. 마주보고 있는 두 꼭지점을 잇는 3분. 아, 그걸 뭐라고 하지? 기억 안 나요? 찾으세요. 이게 근데 그게 지금 마름모의 넓이고 잠시만요. 그쪽에 지금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 5학년 1학기 그게 아니어도 아니 그 교과서에서 저 3분을 사용하는 명칭은 다 똑같아. 거기는 그때 용을 들어보는데 한 대각선과 다른 대각선. 다각형의 내부에 생겨있는
지구에 그려져 있는 선은 대각선이라고 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 찾아보고.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 마름모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끝나고 너무 되죠. 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해야 합니다. 왜요? 나누기 2를 하는 이유? 식이 왜 그렇게 되죠? 한 대각선 마름모는 한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하는 게 하는 이유? 질문 없대매. 아니 질문이 아니라 나 설명했어. 어, 그 다른 대각선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그 직사 그 마름모를 둘러싸고 있는 한 사각형을 딱 맞게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합니다. 나누기 2를 합니다. 나누기는 왜 하는데? 나누기 있는 그 산 직사각형 마름모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거를 마름모를 여기다 그려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한 그 두 성분을 그렸을 때 직사각형이 그 작은 직사각형이 4개가 생기는데 이 직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입니다. 오케이. 됐어. 넘어가. 여기서. 어디서? 어? 이 문제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로의 길이 9.3cm의 그 색칠되지 않은 부분에 가로의 길이인 1.2cm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더한 9.3에서 2.4를 빼면은 6.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 이 2개의 1.2의 길이를 뺐을 때 그 가로의 길이가 6.9cm입니다. 그랬을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일단 1.2cm와 1.2cm 이 가로의 길이는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4.56 곱하기 6.9는 이 계산은 6.9는 31.464제곱cm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31.464제곱cm가 됩니다.
주어진 도형이 무슨 도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직사각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됐어요. 아주 그냥 소수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도형보다 소수가 더 좋아요. 바뀌었네. 도형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거 엄마가 말을 하는데 응. 중학교에서는 막 방정식이나 이런 거에서 포기한다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도형에서 다 포기한다고 하죠. 근데 도형 자체가 좀 어려워요. 1학년 때까지는 도형을 좋아합니다. 도형 때 도형 몇 개나 나오는데. 1학년 때는 도형이 거의 안 나왔는데 아닌가?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엄청 쉬웠어. 초반부터 하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엄청 쉬웠어. 왜요? 그렇지 않았어. 그래요? 응. 넌 항상 고비가 있었어. 학교에서 푸는 학교에서 푸는 그 난이도랑 학원에서 푸는 난이도랑 달라요. 수학의 힘이 대부분 다 쉬워요. 4학년 때 수학의 힘이 쉬웠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드는 걸로 이리 와. 한번 먼저 하나씩 해결해보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다리가. 문자 써줄게. 아니, 제가 네. 아니 말을 못해. 아니요 너무 힘들어해요. 왜 답을 쓰지? 왜 그럴까? 쉬우라고.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적으세요? 저 글쎄 소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리 쓰고 별소수 한 자리 쓰면 안 써요? 중요한 건데. 여기 있잖아. 아하. 헷갈릴 수 있잖아요. 뭐가 좀. 그럼 네가 뭘 해놓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 나 얼른. 모두 한 번씩 사용이요? 큰일 났다. 그냥 써도 돼요? 써요? 나는 두 번째 문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와요. 틀렸어? 예. 아이고, 엄청 씩씩하게 대답하네. 아. 여러분 보지 마. 알아버렸어요.
기억? 아니에요. 뭐야? 예? 대회 갈 걸 그냥. 아니 원래 오늘 남원 대회 있는 날이에요. 문제 쳤어. 아니 남원 대회 근데 국제 대회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외국 사람도 오거든요. 3-2번이야. 국제 대회. 엄청나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 몇 번이죠? 3-2번. 아, 32번이에요? 네, 문제 잘 못 풀었어요? 아, 너 문제 안 읽어? 큰일 났다. 수야. 문제 주자. 네. 자꾸 웃으면서 수업하려고 하지 마.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닌데. 모두 한 번씩 사용하는 건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 한 번씩 사용합니다. 십점 62. 아 진짜 혹시 말해. 3번 3-1번 아니에요? 아니, 이거만 발표해봐. 네. 이거 넣어도 돼요? 응? 아니 이거 안 넣는 게 좋겠어. 내가 안 들게. 해봐. 네? 큰일 났다. 왜 이러지? 무슨. 이 문제는 모두 스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했을 때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스카드는 1357이라는 스카드가 있고 가장 크게 만들려면은 각각의 한 자릿수의 큰 한 자릿수가 뭡니까? 아니 소수 한 자릿수에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이 한 자릿수 아닌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 내가 모르면 큰일 나는데. 지금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네. 점 아래 오른쪽에 있는 수는 소수 한 자릿수지. 네. 소수 첫째 자릿수란 말이야. 그럼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수는 무슨 자릿수야? 소수 한 자릿수. 지금 저기 7.1에서 소수 첫째 자릿수가 뭐니? 소수 첫째 자릿수가 1이요. 그럼 7은 뭐야? 7은 그냥 한 자릿수 그냥 1의 자리. 네. 자, 이름이 있죠. 1의 다시 할게요. 음.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려면은 소수 한 자릿수에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고 소수 첫째 자릿수입니다. 이 수 자체가 소수 한 자릿수인 거고 자릿수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는 소수 첫째 자리. 첫째 자리야. 소수 첫째 자리에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고 1의 자리에는 큰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식을 만들면 7.1 곱하기 5.3을 해서 계산하면 37.63이 됩니다. 다른 경우는 생각 안 해봤어요? 다른 경우가 제가 아까 틀렸을 때 방식처럼 한 것도 말이에요. 그게 뭐지? 그게 잘못된 게 그거예요. 뭔가 좀 그게 그 제가 틀리게 생각한 거는 7.7 한 자릿수에 일의 자릿수에 7을 넣고 다른 그 소수 첫째 자리에는 그 다음에 큰 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7.5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그 한 자리 1의 자릿수에는 그 다음으로 큰 3을 넣고 소수 첫째 자릿수에는 1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37.63보다 작은 수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일단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려면은 뭐를 해야 돼? 뭐 먼저 생각해야 돼? 가장 큰 수를 생각하고 가장 큰 곱셈식을 해서 소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기 위해서 큰 수들을 어떻게 해야 돼? 맨 앞자리. 맨 앞자리. 1의 자리보다 만약에 100의 자리가 있으면은 1,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있으면 100의 자리에 제일 큰 수를 넣고 큰 자릿수에다가 놓으면 네. 되지. 네. 7.3 곱하기 5.1은? 7.3 계산해볼 수도 있잖아. 아, 네. 왜 비교 안 해줘? 확인해 봐야지. 아, 저거보다 더 큰 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1하고 3의 자리를 바꿔도 만약에 7.3 곱하기 5.1을 해도 이게 계산 결과가 계산 결과가 37.63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를 했을 때 그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을 때를 써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수카드는 1589가 있고 가장 작은 수를 만들려면은 1의 자리에는 가장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 소수와 1의 자리에는 그 다음으로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수 첫째 자리에는 그 다음으로 큰 8하고 9를 넣어서 1.8 곱하기 5.9를 하면은 8 곱하기 9는 72니까 여기 2 쓰고 7을 1 올리면은 162가 되고 8 곱하기 5를 하면은 40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1 곱하기 5를 하면은 5가 되는데 받아 올림을 하면은 여기에 4가 써지기 때문에 여기는 9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소수점을 없앴을 때 말하면은 1062가 되는데 소수점을 써야 되니까 찍어야 하니까 쓰면은 여기 소수 첫째 자리의 숫자들이 소수 자리에 잠깐만. 소수점 몇째 자리 숫자들이야? 소수 첫째 자리 숫자들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들이 2개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을 옮겨서 여기 점을 찍기 때문에 10.62가 됩니다.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면 소수
5.8의 결과값은? 10.6 10.6이보다 작아요. 어떻게 알아? 아니 10.6이보다 커요. 이거 어떻게 알아? 1.9하고 5.8을 하면은 그냥 계산식이 이렇게 있고 1.9, 5.8일 때 여기는 이 똑같이 되고 여기는 152여서 여기보다는 작은데 여기서 했을 때 5가 되고 여기 4 올리면 95가 되는데 하면은 2, 0, 1 하면은 여기 일단은 9 더하기 1을 하면은 10이 되는데 5하고 5를 더하면은 받아올림 1 하면서 되니까 1102가 만들어지고 똑같이 점 찍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10.6이가 더 작기 때문에